자,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앞에서 설명할 때 진원도라는 것은 중심점에서 반지름 값의 차이, 해석이 간단했는데, 자, 이게 가공 형체예요. 가공 형체인데 중심점을 여기다 잡았어. 그러면 이게 가장 작은 알이 되겠죠. 이게 가장 큰 알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진원도가 돼. 그쵸? 예를 들어서 O1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한 R1이라는 진원도가 15 마이크로미터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이 가공형체는 진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가 중심이다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중심을 이쪽으로 좀 옮겨봤어. 옮겨가지고 최소값, 최대값 구해봤더니 이 R값이 8 마이크로미터야. 15보다 더 작죠? 이번에는 옆으로 조금 또 옮겨봤어. 그리고 계산해봤더니 이번에는 진원도가 11 마이크로미터가 나와. 그러면은 이거 중에 어떤 거를 진원도라고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거는 어떤 것이 진원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중심을 어디라고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좌표 측정해서 뭔가 소프트웨어에서 얘가 계산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네? 나 진원도 계산 못하겠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측정 설계자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소프트웨어인데 명확하게 기준을 줘서 지시를 해야 되겠죠. 야, 이런 조건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라는 측정 설계서를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일정하지 않으면 진원도 R값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진원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진원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중심이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공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설계자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기준을 얘한테 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중심이 움직일 때마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진원도를 계산을 하려면 변하지 않는 일정한 중심이 필요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다 공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정한 중심이 뭘까를 우리가 측정 설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어. 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진원도가, 자, 첫 번째 진원도가 최소가 되도록 한번 계산할 수 있는 중심 좀 찾아봐 라는 거 얘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원도 제일 크게 계산되는 거 한번 찾아봐 할 수가 있죠. 최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다 모르겠고 이게 가공형체잖아요. 가공형체, 그죠? 가공형체
전부 평균 내가지고 평균원 그려봐. 평균원. 평균원 계산한 다음에 그 원의 중심을 가지고 진원도 계산해 보자.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가 등경회원 할 때 조립이 뭐 어떻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 딱 내면은, 야, 이게 그 내경이니까 여기에 내경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축을 가정해서 한번 원 만들고 그 원의 중심으로부터 진운도 계산해 보자. 이런 아이디어 낼 수 있죠. 네 번째는, 이게 만약에 내경이라면 여기에 조립되는 축을 가정해서 원을 만들고 그 중심에서 진원도 계산해 보자. 이런 생각 여러분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 5번. 이것이 만약에 외경이라 그러면은 이 외경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링게이지 같은 거, 그죠? 링게이지 같은 거 계산해 가지고 링게이지에 해당하는 그런 딱 그 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중심에서부터 진원도 계산하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그 다음 아이디어도 여러 가지가 더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내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이런 개념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진원도가 최소가 되게 계산하는 것까지는 뭐 필요한데, 진원도를 최대로 계산해라, 이런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빼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원도가 최소가 되는 그런 중심을 찾아서 Rmax, Rmin 계산해서 진원도 계산해 보자. 또 한 가지는 가공형체의 평균원 만들어 가지고 그 중심에서 계산해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내경이면은 여기 조립될 수 있는 축을 가정해서 원을 만들고 그 중심에서부터 진원도 계산하자. 반대로 외경이면은 여기에 조립되는 링게이지 가정한 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진원도 계산하자. 정리하면 요거예요.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어 없어? 우선 요거만 한번 해볼까요? 나중에 레포트 쓰면서 그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그럼 내가 특허내가지고 그 같이 개발 한번 해보자고. 알죠? 네. 나는 근데 아이디어가 없어 지금까지는. 머리가 굳어서. 여러분들은 젊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일정한 중심이 있어야 진원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일정한 중심이 있으려면은 어떤 원이 있어야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원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원, 이거를 기준원이라고 해요. 기준원. 그래서 이 기준원이 어떤 개념인가, 측정값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걸 한번 볼 거예요. 기준원의 필요성은 이미 우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리고 기준원의 종류도 사실은 얘기 다 한 거야, 조금 아까. 그리고 4가지 우리가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준원의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 거예요. 기준원이라는 것은, 이 진원도라는 게 원의 정의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돼. 그런데 가공형체는 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진원도 평가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진원도를 평가를 하려면 어떤 가상의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원도 평가에 사용되는 가상의 원, 이거를 기준원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가공 형체의 단면 곡선에 맞도록 계산된 원이다. 그리고 이 기준원에 따라서 지름, 위치, 흔들림, 진원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 즉 어떤 기준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다 달라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기준원, 기준원이라고 그랬는데 기준원, 이 원이라는 건 하나의 형체잖아요. 형체. 이 형체는 원뿐만 아니고 원통도 있고 직선도 있고 평면도 있고 이런 게 다 형체죠. 그래서 우리가 진원도이기 때문에 기준원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원통을 측정할 때는 기준원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평면도를 계산할 때는 기준평면이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여기서 기준 형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기준 형체는 원통뿐만 아니고 평면, 직선할 때 다 적용이 돼. 뭐냐면 최소 제곱, 최소 영역, 최소 외적, 최대 내적. 최소 제곱 원, 최소 제곱 원통, 최소 제곱 평면, 최소 제곱 직선 이렇게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어는 여러분 공차 해석 시간에 계속 사용되고 3차원 측정 시간에도 사용되고 또 응용 측정 실습 2학기 때도 사용되고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은 계속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네 가지가 사용이 되고 특히 원하고 원통은 계산하는 방식이 같아요. 같은데 원은 CI, 요거는 서클의 약자의 앞에 두자. 원통은 CY, 요거는 실린더의 앞 두 글자를 따가지고 약자를 딴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가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하고 개념이 같은지. 자, 가공 형체가 있어. 근데 뭔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진원도가 최소가 되도록 중심점을 찍어가지고 계산을 해봐 라고 하면 여기다 찍어가지고 R 최소, R 최대 계산을 이것을 이 원 최소가 되는 원, 최대가 되는 요 원을 MZCI 최소 영역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진원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최소 영역원이야. 최소 영역원. 진원도가 가장 작게 계산되는 원. 요거 개념 명확하죠? 그 최소 영역원은 뭐냐 하면 반지름 방향으로 최소만큼 떨어져 있는 두 개의 동심원이다. 그죠? 그래서 Rmax, Rmin 이게 진원도다. 그럼 이게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여러 군데 해보는 거야. 좀 여기 찍어서 계산해보고 저기 찍어서 여러 군데를 막 찍어가지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컴퓨터에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거보다 더 작은 값이 안 나온다 라고 하면 그 값을 최소 영역원이라는 원에서 중심 구해가지고 진원도 계산하는 방법. 근데 이거는 이 방법으로 구한 진원도가 최소가 되지만 조립하고는 또 조금 거리가 있어. 조립성하고는. 그래서 이거는 진원도만 평가할 때 진원도가 얼마냐 라는 것만 판단할 때 이제 사용하는 기준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과정은 이런 거예요. 계속 여러 군데 해가지고 여러 군데 막 중심 여기 또 다른데 막 계속 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작게 나오는 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행착오법이라 시행착오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뭐 얘기했죠? 가장 작게 되는 거하고 평균원. 자, 이런 가공 형체가 있어. 이거 똑같은 원이에요. 똑같은 가공 형체. 여기에 그냥 이렇게 평균이 되는 원을 하나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LSCI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 제곱원. 그 다음에 그게 중심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 이 원을 계산하면 R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게 평균원이잖아요. 이게 평균원이야, 평균. 평균원이다 보니까 이 평균원을 중심으로 밖으로 튀어나가는 부분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그죠? 그래서 밖으로 튀어나간 부분을 산꼭대기라고 얘기를 하고 안쪽으로 들어온 부분을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이 평균원에서 가장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또 최대값을 찾겠죠. 평균원에서 가장 바깥쪽으로 나간 산꼭대기. 이거를 합쳐가지고 진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원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진원도 기호죠. 진원도 기호인데 얘를 문자로 표시를 할 때는 라운드인에서 약절해가지고 RON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올라간 부분, 이 부분을 피크라 그래. 피크. 우리가 뭐 할 때 피크치 찍었다, 주식값 피크치 찍었다 하죠. 그 피크가 이 피크야. 그건 뭐냐면 가장 높다 그런 뜻이에요. 정상 꼭대기.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간 부분, 이 부분을 밸리라고 그래요. 계곡. 여러분들 실리콘 밸리 얘기 많이 듣죠? 그 실리콘 밸리 할 때 그 밸리가 실리콘 계곡이라는 뜻이야. 가장 낮은 계곡.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안쪽으로 들어간 값, 요거를 RONV라고 얘기해요. 바깥으로 튀어나온 값, 요거를 RONP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RONT, T는 토탈이에요. 전체 진원도 값, 요거를 RONT라고 한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바깥쪽으로는 얼마 나갔는지는 나는 관심 없어. 요 안쪽으로 들어간 것만 관리할 거야. 그런 경우에는 RONV가 얼마 이내로 가공을 해라. 이렇게 규제를 하면 되는 거죠. 요 개념 평균원에서 진원도 계산하는 거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볼 때 RONP, RONV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거는 기준원을 최소 제곱원을 LSC를 적용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평균원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평균원은 어떤 원을 그어가지고 이 원에서 이 가공 형체까지 각 부분의 편차를 다 구하는 거예요. 편차를 구해가지고 다 더해서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는 건데, 그냥 더하다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 보니까 이쪽은 플러스고, 그죠?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다 보면 0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곱, 각 위치에서의 편차, 그 편차 값을 제곱한 것을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아서 그거를
최소 제곱원이라고 하고 그 중심에서 진원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제 최소 제곱원 방식이다. 이래요. 그 진원도는 요거 R 막스 R 민 PV 이걸 더한 값이 되는 거죠. 자, 요 최소 제곱원의 개념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최소 제곱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원을 적용해서 지름도 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3차원쪽에 측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기준원으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 기준원의 이 지름이 이게 지름이 되거든요. 측정기에서 계산할 때 이걸 지름으로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만약에 축이라고 한다면 요 지름 요게 만약에 이게 지름이 10이다. 그러면은 이 축에 10mm 지름을 가진 링게이지를 조립을 하려고 하면 조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조립이 안 돼. 얘도 10인데 얘는 예를 들면 10.01이다. 그러면 이 축보다 100분의 1이 더 구멍이 큰데도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느냐? 얘는 평균값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튀어나왔더라는 얘기지. 그렇겠죠? 그래서 얘는 뭐냐? 이렇게 최소 제곱원으로 계산했을 때 동일한 지름을 가진 링게이지가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공하는 사람이나 조립하는 사람들은 측정값 믿고 조립될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이제부터는 측정값을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치수를 믿고 조립을 하면 조립이 당연히 잘 되도록 계산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걸 계산할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얘가 실제로 이 축에 조립될 수 있는 링게이지를 가정을 해서 기준원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지름을 정하자. 그리고 그 중심에서 요 중심에서 이거 계산해 진원도도 구하고 지름을 이걸 가지고 지름이라고 계산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지름을 계산해 주면은 그냥 지름 믿고 조립하면 조립이 정상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소 제곱원으로 계산한 지름보다 더 크게, 즉 링게이지가 조립될 수 있도록 이 지름을 계산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 외접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자, 가공 형체야. 가장 바깥으로 접촉하는 요 최소 외접원을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요 중심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이게 되겠죠. 이 최대값은 얘가 된다고, MCCI가.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진원도 계산하자. 이게 최소 외접원이에요. 요 개념 아까 우리 다 얘기한 상식선에서 얘기한 그거예요. 단지 이거를 정리를 한 것뿐이야. 그래서 최소 외접원이라는 것은 가공 형체의 단면에 외접원을 그렸을 때 그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원, 즉 이거는 가공 형체를 둘러싸는 최소 지름을 갖는 원이다. 그죠? 진원도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는 링게이지 서클이라고도 얘기를 해. 왜냐? 링게이지가 정확하게 조립되는 걸 가정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최소 외접원이라는 기준원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가공형체예요. 이건 내측이야 이번에는. 가공형체인데 평균원을 계산했더니 이게 지름이 나와. 그래서 이 지름하고 같은 플러그 게이지를 조립을 했더니 얘가 조립이 안 돼. 왜냐? 얘가 10이라고 그러면 얘는 10.01을 했는데 조립이 안 돼. 왜냐? 이쪽에 이게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동일한 지름을 가진 플러그 게이지, 이게 조립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이렇게 여기에 정확하게 조립될 수 있는 플러그 게이지를 가정을 해서 원을 구하고 그 중심에서 여기서 이제 진원도를 구하는 거죠. 이 값 1번하고 2번 차이. 그 다음에 요거를 지름이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측정값 보고 그냥 거기에 맞는 플러그 게이지 조립하면 조립이 되는 거잖아요. 조립선이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최대 내접원이에요. 최대 내접원. 그래서 이것은 형체가 있어. 가공형체. 여기에 조립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가진 원을, 최대 내접원을 계산한 다음에 그 중심에서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최소값은 요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진원도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 정의는 가공형체에 둘러싸인 최대 지름을 갖는 원, 이것이 최대 내접원이고, 이렇게 계산하고, 이거는 플러그 게이지 서클이라고도 부른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기준원이 4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4가지가 최소 영역원, 최소 제곱원, 최소 외접원, 최대 내접원. 최소 영역원은 진원도가 가장 작게 계산되도록 만든 기준원이고, 최소 제곱원은 평균원이다. 최소 외접원은 최소 지름을 갖는 축에 외접하는 원이다. 그 다음에 최대 내접원은 최소 지름을 갖는 구멍에, 최대 지름을 갖는 구멍에 접하는 원이다. 이렇게 기준원 4가지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아까 진원도, 지름, 그 다음에 중심 위치 변한다고 그랬죠? 그럼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최소 제곱원의 지름, 이거는 최소 외접원의 지름, 이거는 최소 외접원의 지름. 그래서 기준원을 어떤 걸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 최대 내접원이 가장 작고 최소 외접원이 가장 크고 최소 제곱원, 요게 중간 크기다. 이거 여러분들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3차원 측정을 하든 진원도 측정을 하든 정확하게 그 제품의 기능에 맞는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위치, 이건 최소 제곱원의 중심 위치, 이거는 최소 외접원의 중심 위치, 요거는 최대 내접원의 중심 위치.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준원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치도 동심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요약을 해보면 기준원을 선택할 때 진원도 자체만 볼 때는 MJCI. 얘가 외측원이다. 근데 조립 중요하다. 그러면 MCCI. 내측원인데 조립 중요하다. 그러면 MICI. 평균원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LSCI. 그 다음에 기준원에 따라서는 지름, 진원도, 동심도, 위치도, 흔들림 이런 것들이 다 변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건 나중에 또 필요할 텐데, 이제 원을 계산할 때 내접원, 외접원, 최소 영역원 이런 것들은 실제 가공 형체를 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이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 형상이 아니고 뭔가 찍혔다든지 뭔가 스크래치 같은 게 있어서 하나가 툭 튀는 점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 자수권이 아니고 내접원, 외접원, 영역원을 계산할 때는 측정자가 이 형상이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가공된 형상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라는 주의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다음에 그 문제를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